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그러면 내가 유학할 때만 해도 이런 질문이 성립이 안 됐어요. 왜냐? 압도적이니까 일본이. 일본은 헌법 구조 때문에 공격용 미사일이 없어요. 이게 지금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한국이 지금 조선업이 엄청 발달되어 있죠. 한국이 만드는 23이 미국이 만든 23보다 더 성능이 좋다고 그래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이 필요하다. 왜? 조선업이 필요하다. 가장 압도적인 것은 한국의 육군입니다. 아마 미국 제외하면은 거의 두세 번째 갈 거예요. 한국이 진짜 일본하고 만약에 전투가 붙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은 얼마나 차이가 나고 전쟁을 한다면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까요? 보통 이제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일본하고 한국이 만약에 전쟁을 치른다면 어떨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 전공이 일미 안보 조약, 국제정치인데요. 이 영역에 대한 이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한미일 공조, 특히 이제 미일 안보 조약이 있고 한미 동맹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중개하는 이상은 일본하고 한국이 군사력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렇긴 한데 이제 미국이 지금 많이 변했잖아요. 옛날 같지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국 제일주의, 아메리칸 퍼스트.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은 너희들 싸우든 말든 난 상관없어. 미국 이익만 챙길 거야. 그게 트럼프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까지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 휘어짜도 안 끊을 겁니다. 왜? 아메리카 퍼스트니까요. 니들 알아서 해. 내한테 이득이 안 되면 너희들 언제든지 버릴 거야.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에는 이런 질문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갖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그러면 내가 유학할 때만 해도 몇십 년 전 얘기에서는 이런 질문이 성립이 안 됐어요. 왜냐? 압도적이니까 일본이. 그건 뭐냐면은 일본이 해양 영토가 세계에서 6번째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해군이 그 넓은 영역을 지키려다 보면은 해군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규모도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전에 일본이 경제력이 참 좋을 때는 국방비 1%밖에 사용 안 했지만 그 내용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주로 어떤 무기들을 사오냐면 미국의 첨단 무기들을 사와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은 방위력 자체가 미국의 군사력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산도 이제 많고, 왜? 과거에 제2의 경제 대국이었으니까. 그다음에 해도 그만큼 방위비의 총량은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제 해군의 전력 중에서는 뭐가 제일 컸냐면은 이지스함이 굉장히 일본이 압도적이었죠. 과거에 일본이 6대 정도 이지스함이 있을 때 우리는 1대, 2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10년 전, 20년 전 하면은. 그때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지스함 1대만 해도 그 어마어마한 화력이거든요. 외부에서 날아오는 어떤 공격 패턴을 1000개 정도를 동시에 읽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레이더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게 6대 정도 있다 보세요. 한국이 어디에 공격할 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지스함이 일본이 압도적이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독도에서 무슨 전투가 벌어진다 그러면 반나절도 못 간다,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랬는데 지금은 한국의 이지스함이 몇 대냐? 3대, 곧 4대, 5대, 우리도 모자는 6대까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일본이 6대에서 8대 정도 가겠지만 이제는 8대하고 6대, 만약에 한국이 6대 정도 가진다 그러면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한국이 지금 조선업이 엄청 발달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만드는 23이 미국이 만든 23보다 더 성능이 좋다고 그래요. 지금 강감찬함인가 세종대왕함이 이제 1기였는데 23이 1호였는데 최근에 만든 3호인가 이 정도 전력이 되면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조선업, 훌륭한 조선업에다가 레이더도 한국이 이제 개발했고, 그리고 한국의 디지털 이런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장비되기 때문에 아주 압도적으로 강한 거예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이 필요하다. 왜? 조선업이 필요하다, 미국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엄청나게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죠. 사실은 미사일만 안 날아다녔다 뿐이지 험악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은 더더욱 이제 중국을 압살하려고 그럴 텐데, 근데 중국이 지금 해군력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냐면은 1년에 270대, 300대 좀 못되게 막 만들어낸다 그러는데, 미국은 여기에 한 30대도 못 만들어요. 30대가 뭡니까? 세대도 제대로 못 만들 거예요. 그만큼 미국의 조선업이 완전히 그냥 거의 폭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게 미국의 항구를 오가는 전함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게 미국의 조선업을 완전히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하나의 주범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 미국
군함이 중국의 해군 전투함이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전혀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에다가 기대는 그런 얘기를 해서 한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군 함정, 이지스함 같은 거죠. 미군 함정을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에 제공해주고 또 지금까지 미국의 그 함정들 수리하는 거, 그거 다 이제 우리가 다 맡을 가능성이 이제 농후해졌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시차를 왔는데 한국이 압도적이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맡길 게 거의 확실해졌어요. 자,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한국이 조선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 그건 뭘 말하느냐면은 해군함, 함정을 만드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 한국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은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만약에 전쟁이 붙는다. 어떻게 될 거냐. 솔직히 종합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면은 해군은 이지스함만 따지면은 아직도 일본이 좀 우세하긴 하지만 앞으로 한국이 계속 이지스함을 만들어낼 거고 그 만들어내는 지금 최신의 이지스함의 성능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게 뭐 다 미국이 만든 거죠. 근데 미국이 만든 게 지금 미국에는 조선업이 많이 쇠퇴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과거에 만들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은 지금 막 최신의 기술력을 갖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 가장 압도적인 것은 한국의 육군입니다. 육군 전투력은 세계에서 아마 미국 제외하면은 거의 두세 번째 갈 거예요. 전력으로 보면은. 그거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바로 옆에 북한이라는 주적을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우리는 항상 그 경계고 항상 전쟁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늘 해온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어디 눈씻고 닦고 봐도 없어요. 근데 한국만 유일하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육군은 과거에 뭐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북한하고 늘 접해있기 때문에 이게 실전 능력이라는 게 상당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의 육상자위대하고 한국의 육군하고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일본은 해군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 전투가 벌어진다 하면은 일본의 이지스함이 역할을 많이 할 건데 이지스함이라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그 공격해오는 추적물을 한 1000개 정도 추적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만약 미사일이 날아온다 칩시다. 미사일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그 이지스함 한 대가 싣고 있는 요격 미사일 그 개수만큼만 대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36대 정도 뭐 그 안팎일 거라고요. 그러면 이지스함 한 대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게 100% 다 맞춘다 하더라도 40개 안팎일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한국이 지금 미사일이 1000기가 넘을 거예요. 그게 뭐 몇천 킬로 갑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뭐 500킬로 뭐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다 풀렸잖아요. 그리고 5000킬로도 날아가는 미사일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역은 뭐 완전히 그 미사일로서 충분히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사일을 만약에 한국이 진짜 일본하고 제대로 전투가 붙어서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같은 것까지 실어가지고 만약에 전투를 치른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번에는 정말 박살내버리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한국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전투가 붙었다 그러면. 그럼 미사일 한꺼번에 한 1000기를 쏴버리면은 일본은 초토화돼 버리는 거죠. 미사일 6대, 8대가 그걸 어떻게 다 막아냅니까? 그러니까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일본은 헌법 구조 때문에 공격용 미사일이 없어요. 이게 지금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기시다 정권 때 바이든 대통령이 방위비를 GDP 2%까지 올려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기시다 총리가 응답을 했어요. 그러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국 그 방위비를 올리면 그 돈 어디다 씁니까?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 거예요. 토마호크를 500기 정도 도입한다고 그랬어요. 토마호크는 그 공격용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일본은 지금까지의 일본의 전략과 완전히 180도 다른 전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전수방위가 하나의 일본의 모토였죠. 왜? 헌법 구조 때문에 공격용 미사일은 안 된다. 어디까지나 일본의 자위대는 먼저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방어 차원에서만 활용하는 거지 일본이 먼저 나가서 공격하는 것은 안 된다. 헌법 구조가 이거는 위배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뭐 헌법 구조 개정한 적이 없어요. 일본 국민들이 절대 개정 못하게 꽉 잡고 있죠. 그런데 지난번 기시다 총리는 토마호크 500기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 뭐 도입한 건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직까지 도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도입하겠다는 거 얘기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일본도 미사일 공격용 미사일 500기 정도 준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한국에는 미사일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성능이 좋은 미사일들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양산 체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 기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럼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은 과거에 미국하고 일본이 그랬듯이 처음에 일본이 진주만 공격했을 때 그 시점에서는
일본의 해군력이 미국의 해군력을 앞섰어요. 항공은 말할 것도 없고 항공력은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전투가 벌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미국에서 그 양산을 하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그냥 따라잡아 버리거든요. 왜? 그만큼 미국이 경제력이 일본을 압도했기 때문에.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현재 무기 생산 체제가 다 갖춰져 있어요. 양산 체제 조금만 시설을 더 넓히는 나가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 이미 기존에 있는 기술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투가 벌어졌다. 한국에서는 무기 생산이 급증할 거예요. 근데 일본은 과연 그게 되느냐? 그게 안 돼요. 일본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현 시점에서 만약에 한국하고 일본이 전쟁이 벌어졌다. 내가 볼 때는 한국이 압도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그 전투가 계속 벌어지면서 무기 양산 체계를 보게 되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일본을 능가할 겁니다. 또 매기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역전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명찬입니다. 이번이 이제 두 번째죠.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 듣고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일본에 관해서 많은 얘기들 나눴으면 좋겠네요.